오늘 리버풀 구단에서는 공식적으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발생했던 VAR 오심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리버풀 구단은 어젯밤 심판 기구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을 확인했다. 경기 규칙이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아 스포츠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은 분명하다라면서 디아즈의 득점이 취소되는 오심으로 인해서 경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말한 겁니다. 물론 리버풀 입장에서 충분히 억울하고 오심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게 사실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오심이 처음인가요?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토트넘 역시 올 시즌 석연찮은 판정들로 불만을 가진 적이 많았습니다. 개막전부터 어이없게 손흥민이 파울을 했다면서 유례없는 페널티킥을 허용한 게 시작이죠. 당시 페널티킥을 주면서 토트넘은 개막전에서 승리 대신 무승부를 거둘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분명 그때 판정도 오심이었고 이후에 손흥민은 더 심하게 파울을 당해도 페널티킥 한번 받지 못했습니다. 분명 리버풀이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스포츠는 사람들끼리 부대끼면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항상 실수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필드 위에 있는 모두가 실수를 하지 않으면 모든 축구 경기 결과는 0대 0이겠죠. 어쩌면 누가 먼저 실수를 하는가의 싸움이고 이번에는 재수없게 심판이 실수를 해서 리버풀이 그에 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맞대결은 리버풀 홈인 만큼 그때는 또 심판이 리버풀 편을 들 수도 있고 토트넘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그 모든 게 다 축구의 일부고 오심 역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일부 리버풀 팬들 사이에서는 전면 재경기나 승부의 일부를 달라는 주장도 하던데 지금까지 어떤 오심에 대해서도 이런 보상을 다른 팀에게 해줬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해도 좀 어이없는 요구입니다. 리버풀의 클롭 감독 역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치른 경기를 본 적이 없다. 정말 미친 판정이었다라면서 매우 격렬한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에 대한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역으로 분노 중입니다. 한 해외 팬은 클롭의 인터뷰에 난 정말 소름이 돋았어. 5개월 전 그는 토트넘을 조롱하는 듯한 말을 했었는데 골 좋다. 왜냐하면 불과 작년에 클롭은 토트넘에게 심판 판정에 대해 징징거리지 말라면서 토트넘이 당한 오심에 대해 일축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메이슨 코치가 콘테 감독의 대행인 스텔링의 대행으로 토트넘을 이끌고 리버풀과 맞섰습니다. 올해 5월에 있었던 경기였는데 이때 리버풀의 조타가 토트넘 미드필더 스킵의 얼굴을 발로 정확하게 가격하는 일이 있었으나 레드카드가 아니라 옐로카드에 그치면서 황당한 오심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선수의 얼굴에 발을 갖다 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짓이고 때문에 이런 파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퇴장으로 대처해왔던 게 일반적이었음에도 당시 심판은 경고 한 장으로 상황을 끝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경고를 받은 조타가 막판에 4대 3으로 역전하는 득점을 하면서 토트넘은 리버풀에게 승점을 내줘야 했죠. 만약 조타가 스킵에게 한 태클로 퇴장이었다면 추가 시간 골은 당연히 없는 일이 됐을 테니까 메이슨 대행도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조타는 퇴장 당했어야 했다. 상대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였다. 스킵은 얼굴을 꿰매야 한다. 조타는 경기장 위에 있어서는 안 됐지만 골을 넣었다라면서 조타에 대한 심판의 이상한 판정으로 경기 결과가 뒤집어졌다고 말한 건데요. 당시 클럽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그들은 그저 역습만 해서는 안 된다. 그 팀으로는 더 나은 축구를 해야 한다. 조타가 퇴장당기를 원한다라. 다른 것들이나 걱정해라 라면서 메이슨 대행의 판정 항의에 대해서 비꼬는 듯한 발언을 응수했습니다. 이때도 스포츠의 공정성이 훼손됐는데 왜 당시에는 오히려 토트넘을 조롱하다가 5개월 뒤인 이번에는 자신들이 당했다는 이유로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건 매우 모순이죠. 앞서 언급했다시피 분명 억울할 수는 있으나 언젠가는 토트넘도 또 오심에 당할 수 있고 그건 역시 축구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오심 논란 때문에 손흥민의 200호 골이 묻히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별론데요. 실제 경기 후 진행된 분석 방송들에서도 손흥민의 환상적인 득점에 집중하기보다는 VAR 오심 장면과 리버풀의 퇴장 장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불만이었습니다. 토트넘 커뮤니티에도 이런 불만이 올라왔는데 BBC의 분석 방송에서 토트넘 얘기를 5초밖에 안 했다라면서 옵사이드 얘기, 퇴장 얘기, 자책골 얘기로 손흥민의 활약이 묻혔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프리미어리그 공식 리뷰 방송에서 짧게라도 손흥민의 골 장면을 분석했습니다. 리버풀 출신 맥마나만과 토트넘 출신 데포가 손흥민의 득점 장면에 대해 감탄한 건데요. 올 시즌 손흥민은 완전 불이 붙었다.
지난 시즌 25골을 넣은 케인이 떠난 부담감 속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라면서 히샬리송의 패스를 정확하게 골로 연결하면서 리버풀을 상대로 4경기 연속 득점 중인 손흥민의 공격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한 10초 정도만 얘기하고 이후에는 리버풀 퇴장 얘기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고래라도 이 상황을 바꿔보기 위해서 손흥민의 득점 장면에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리버풀전에서 다시 한번 왼쪽에서 낮게 깔리는 컷백 패스를 정확히 반대쪽 골대로 꽂아 넣었습니다. 지난 아스날전에서 보여줬던 선제골과 비슷한 좌측에서 컷백 이후 마무리였습니다. 당시에는 패스를 한 선수가 메디슨이었고 라이스, 살리바, 마갈량이스 3명이 수비를 해도 손흥민의 슈팅을 막지 못했었죠. 이번에는 3명이 아닌 2명이었지만 마팁과 반다이크라는 리버풀 최강 조합이 손흥민을 마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기회였지만 손흥민은 여지없이 정확하게 오른쪽 골대 구석을 노리면서 섬세한 마무리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비슷한 득점 장면이 2경기 연속으로 나온 건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란 뜻일 텐데요. 이 장면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했던 주요 득점 루트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훈련 영상에서 그걸 확신했는데 지난 런던 더비 경기 직전에 필드 위에서 손흥민은 컷백 훈련을 여러 번 했습니다. 왼쪽에서는 존슨이 패스를 해주고 오른쪽에서는 클루셉스키가 패스를 했는데 이 루트가 MG 감독이 원하는 방법이고 손흥민에게 딱 맞는 전술이었다는 뜻이죠. 물론 최근 클루셉스키가 정말 이상하리만치 패스보다 드리블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데 어쨌든 훈련에서는 손흥민을 향해서 컷백 패스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아무리 이런 훈련을 많이 하더라도 공격수가 제대로 마무리 슈팅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득점으로 이어질 수 없을 텐데요. 손흥민은 왼발과 오른발을 자유자재로 쓰면서 양쪽 어디에서 패스가 오든지 관계없이 완벽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아스날과 리버풀을 상대로 한 득점을 보면 결코 강슛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확하게 골키퍼의 반대 방향으로 빠르고 낮게 깔리는 슈팅을 하는 거 보이시죠? 네. 골키퍼가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더라도 몸 아래로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손흥민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슛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엔지 감독이 이 패턴을 주요 득점 루트로 삼은 거고요. 아스날전에서는 센터백 2명에 미드필더 1명이 자신을 에워싼 상황에서 정확한 마무리를 했고 리버풀전에서는 센터백 2명이 마크하는데도 정확하게 같은 경로로 마무리를 하는 걸 보면 왜 손흥민이 최고의 피니셔라고 불리는지 누구라도 정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버풀전의 경기전 훈련 때도 이 연습들을 꾸준히 하더만요. 네, 클롭이 지켜보는데도 말이죠. 현재 득점 1위는 맨시티 혼란이지만 맨시티라는 팀이 워낙 강팀이다 보니까 솔직히 혼란이 놓치는 기회도 많았습니다. 혼란은 빅찬스를 놓친 횟수가 총 9번으로 자신이 넣은 8골보다 더 많은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그림자도 분명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6골로 득점 순위 2위인데 빅찬스 미스는 단 1회에 불과해서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득점에 성공하는 완벽한 마무리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루턴타운전에서도 손흥민이 컷백에 이은 선제골 또 넣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골이었습니다. 다음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